앞으로의 전망이다. 그냥 갑갑합니다. 뭐라고 좀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일본의 우경화는 좀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일본이 어쩌다 이런 일까지 왔습니까? 그렇죠. 일본이 지금 30년째 지금 경제가 하락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도 혼란하고 거기다가 뭐 문화적으로는 이미 우리나라한테 막 압도당했고, 자 이러다 보니까 자 중국은 컸죠. 우리나라 한류 문화가 일본을 지금 집어삼키고 삼성이 소니를 이기는 세상이 왔습니다. 일본인들의 자존심은 완전히 지금 땅바닥에 구겨진 채 버려진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하늘도 일본을 버렸나요? 지진이 벌어지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벌어지고 지금 일본은 최악의 상태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일본 국민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 하나 더한 게 뭐냐면 일본에 고령화입니다. 일본이 그 실버 세대가 많잖아요. 뭐 전쟁을 경험했던 혹은 그 일본의 그 7, 80년대 그 절정, 그 최고의 붕괴를 경험했던 그런 세대들이 과거의 영화를 잊지 못해서 다시 뭐 일본 제국이 일어나 약간 이 분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민당 아베 정권한테 몰표를 준 거고, 아베 정권은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반대 급부를 지금 성실히 이행하는 중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연결고리 악순환이지. 국민들은 엉뚱한 놈을, 우경화된 놈을 뽑아놓고 그 우경화된 놈은 더욱더 국민들을 선동해서 더욱더 우경화로 가고, 이거는요 지금 이번 사태는 단기간 일본 국민들을 똘똘 뭉치고 결집시킬 수 있을지 몰라요. 어떤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건 일본을 망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썼잖아요. 아베 일본을 망치다. 이건 일본을 죽이는 일입니다. 주변 국가하고 뭐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적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불매운동부터 시작되고요. 일본 관광산업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 미국까지 이번에 실망했다라고 버락 오바마가 성명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건 정말 아니죠. 그죠? 일본 국민 여러분들도, 근데 대다수의 또 선량한 국민들이 계세요. 일본 내에서도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수 우경화된 분들, 좀 연세 지긋하신 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더 합리적인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일본의 정치인들도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이런 거 이용하면 안 됩니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독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자, 독일은 정말 좋은 얘기인 게,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후에 끊임없이 보상을, 지금 최근까지도 보상을 하고 있어요. 일단 비용으로 썼던 80조 원을 보상을 했습니다. 전쟁 피해자와 유족들한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 1970년에 독일의 그 브란트 총리 같은 경우는 폴란드에 찾아가서 실제로 폴란드 피해자를 모신 곳에 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브란트 총리의 눈물이 전 유럽을 감동시켰고, 독일을 더 이상 전범 국가 의 어떤 그 그늘에서, 그 굴레에서 좀 벗어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그 독일의 그 여자 총리 메르켈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산선 연임을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얼마 전에 그 나치 수용소에 가가지고 헌화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부끄럽다, 가슴 아프다, 잘못된 역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기다 독일 같은 경우는요 2003년부터 딱 3년 동안, 물론 이제 그 전부터 꾸준히 노력은 해왔지만 독일하고 폴란드하고 공동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독일이 앞장섰어요. 그래서 역사를 제3의 시각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라고 충분히 통렬하게 비판할 수 있는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많은 학교에서 그걸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독일하고 프랑스 접경지대에서는 대부분 독일, 프랑스 공동 역사 교과서를 같이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에다 뭐라 그랬어요? 한일 역사 공동 교과서 만들자고 그랬잖아요. 좋다고 했네? 좋다고 해놓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독일을 좀 롤모델 삼아서 일본 정부와 국민들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자, 지금 중국, 우리나라, 일본, 동아시아 3국이 손을 맞잡을 때입니다. 좀 EU라고 그래갖고 지금 유로도 통화되고 EU 헌법도 만들고, 또 미국은 미국대로, 또 우리 동아시아는 동아시아대로 나름대로 어떤 서로 협력하고 상호 보완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나갈 때 이게 무슨 대참사입니까?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가 이 강의를 하고 나서 뭐 댓글이랄지 이런 걸 통해서 또 뭐 울분을 토하고 일본을 막 비난하고 이런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심장으로만, 뜨겁게 심장으로만 대응할 게 아니라 차가운 머리로서 우리가 좀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강의를 촬영을 한 거예요. 지금 상황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상황을. 그래서 전반적인 이 사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역사 선생이니까 역사적으로 좀 볼게요.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를 말도 안 되게 침략을 많이 했어요. 일단 큰 전쟁, 즉 뭐 막 떠오르는 것만 생각해 보면 뭐 조선시대만 해도 예를 들면 뭐 삼포해란이랄지, 뭐 을묘해변이랄지, 사랑제외변이랄지, 임진왜란은 다 아실 테고요. 일제강점기, 큰 거 지금 떠오르는 것만 5개고요. 고려 말부터 출몰한 왜구들의 어떤 침략까지 하면 정말 천번이 뭡니까? 뭐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침략을 했어요. 우리는 일본한테 그렇게 적대적으로 대한 적은 없는데, 일본은 역사적으로 우리를 너무 많이 괴롭혀왔어요.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코 잘라가고 귀 잘라가고, 일제강점기 때 우리를 그렇게 짓밟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영상을 하나 봤어요. 독일하고 프랑스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역사 토론하는 공동 교과서 가지고, 그때 프랑스 학생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용서는 할 수 있어도 있을 수는 없다. 아베 신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개인 자격으로 여기는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한 거지, 뭐 주변 국가들하고 마찰을 일으킬 생각이 없다. 주변 국가들 예민하게 대응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예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역사적으로 당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죠? 그거는 예민하고 민감한 게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보고 뭐 일본 사람 미워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일본인들은요, 우리가 미워할 대상 적이 아니고요, 같이 손을 잡고 나가야 될 동지이자 친구이자 우방입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저 정치인들이 저렇게 도발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번 사태를 정확하게 꿰고 머리로 차갑게 인정을 한 뒤에 뜨거운 가슴을 바탕으로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고요. 그리고 또 잘한 건 잘했다고 우리가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이런 어떤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에 뭐 독도 관련해서 이런 강의를 촬영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고 흥분을 해가지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 흥분을 가르치고, 사람이다 보니까 뜨거운 피가 흐르다 보니까 조금 흥분한 면은 있는데요, 조금 가라앉히고 냉철하게 우리가 이번 시각을 바라보고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